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73쪽 내년도 2015년도 우리 그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몇 %이죠? 그건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 봉급 인상률 혹시 아시는 분 조력 좀 해주세요. 1.4%? 1.5%? 모르세요? 예. 모르세요? 이렇게 본인들의 그 급여 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열심히 일만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다 문화관광관 계신 것 같습니다. 1.4%인지 1.7%인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뭐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예? 3.8%라면 3.8%? 금년도에 1.7% 올라가고 내년에 3.8%. 네네네. 어쨌든 뭐 그게 비슷한 수치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해서 이게 이제 우리 문화원이잖아요. 문화원 그죠? 예. 문화원이 금년도 예산이 5,500만 원인데 내년에 8천만 원이 올라가 있어요. 4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죠? 예. 4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부 내역을 보니까 이 48%가 전부 인건비는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사무국장님 인건비 부분만 별도로 빼면 15.6%가 올라가요. 계산 안 해보셨죠? 이게 이제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라온 것을 검토해서 지금 예산에 올린 거죠. 예. 지금 이제 기존의 문화원의 사무국장께서 급여가 적정한지, 터무니없이 부족한지, 이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타 사회단체의, 유사한 사회단체의 사무장들과의 급여의 형평성이 맞는지, 이렇게 이제 급속한 임금 인상률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단체 운영비가 지금 법에 의해서 대폭 지금 감소되고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다른 전체적으로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할하는 사회단체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할하는 사회단체든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단체 운영비가 대폭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원의 운영비는 대폭 늘어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8%가 인상이 됐다. 본 예산서를 지금 한 700페이지 되나요? 700페이지 예산서를 다 뒤져봐도 이렇게 인상률이 있는 곳은 문화원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예. 175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건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예. 밑에 전통문화보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겁니까? 예.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 민간 이전으로 돼 있는데? 민간 이전, 민간 경상사업 보조, 군에서 직접 합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민간에게 이 사업비를 2,500을 가지고 각 동아리별로 이제 문화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이제 받아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이 1단체당 한 50만에서 300만 원 최대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모를 해서 나눠준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전통문화보존 육성은 이 예산은 이제 직접 여기 나가는 거죠. 부남 TD 일방학 예. 뭐 이쪽에 나가고 예. 국악경연대 직접 나가고 이게 문화원 통해서 가는 거 아니죠? 예, 맞습니다. 무주 음악회 공연은 어디서 갑니까?
무주음악회 공연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이거 결과적으로는. 직접 합니까? 예.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서 178페이지 보면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요. 178쪽에 보면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있어요. 예. 이건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원, 각 3군 문화원이 3군 문화원에서 이제 예, 예.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삼시군 문화교류 화합 행사는 이것도 마찬가지 문화원에서 하죠. 예. 문화가족의 날, 이거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문화원, 문화사업은 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락앤 재즈 페스티벌은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직접 합니까? 예. 이것도 사업 계획서를 한번 볼까요? 락앤 재즈 페스티벌. 락앤 재즈 페스티벌 운영 계획서를 보면 (90쪽) 사업 설명서 90쪽에 보면 주최주가 무주문화원 되어 있는데요. 예, 주최 무주군 이것은 당초 이제 계획인데 문화원을 통해서 이것을 뭐 주관할 수도 있고 뭐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업계획서에 무주문화원이라고 주관되어 있는데 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요? 해피 365 문화행사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도? 예. 이것도 운영계획서에 보면 어, 97쪽 사업추진전략 해피 365 문화행사 무주문화원 민간행사 운영. 왜 자꾸 틀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어디요? 97쪽 예. 사업추진전략 그 밑에 줄 보면 해피 365 문화행사 무주문화원 민간행사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 세울 때 문화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건데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문화원을 줘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거. 네, 행사 계획은 그렇게 해놨지만 예, 예. 뭐 직영할 수도 있고 예, 예.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네. 네. 작은 영화관 주민 시네마 서클은 또 어디서 합니까? UCC. 작은 이것도 저희들 사업입니다. 도비가 좀 일부 네, 정리돼가지고. 제가 뭐 질의를 하면 다 직접 한다고 하고 세부 내역을 보면 문화원에서 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있네요. 이게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지금 예산서를 편성하는데 이렇게 막 여기저기 흩어져 놨어요. 사업을. 지금 문화원에서 관련되는 사업을 이렇게 쭉 모아 놓으면 지금 여기 문화원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8천만 원, 8,035만 원인 예산이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를 모아보면 2억 6천이 돼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항목을 한쪽으로 모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분을 하죠. 이거 일일이 이거 진짜 찾아보느라 머리 쥐납니다. 예? 아까 좀 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똑같은 발언이 있었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흐트러 놓으니까. 예? 이거 뭐 의원들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 편성상에 아마 그런 뭐 기술적인 이게 문화원이 같은데. 하나 우리 문화관광과의 하나의 한 부서 같아요. 한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 사용하는 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보면. 그렇다면 그걸 별도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게 우리 예산을 보고자 하는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고
락앤 재즈 페스티벌까지 가고요. 그리고 반딧불 축제. 축제 육성 한번 보겠습니다. 179쪽이고요. 예산서상은. 우리 그 사업 설명서는 104쪽부터인데요. 좀 정해 전에 우리 그 김준환 의원님과 유성열 의원님께서 말씀을 연민의 날 가지고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예, 그 본 의원이 그 지난 7월에 5분 발언에서 축제를 그 좀 구조조정하자, 그 발언을 한 것이 기억납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그 이후에 축제 관련해서 우리 토론회 2번 했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했고 했습니다. 근데 그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하고 지금 축제 개편 방향하고 전혀 맞지 않은 그런 그 결과물을 도출을 했습니다. 당초 우리 그 본 의원이 발언을 할 때 무주군의 축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대폭 일단 예산을 좀 줄이자, 과감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스스로 이제 고육주책 차원에서 계곡축제랑 고로쇠축제, 그 산골영화제는 폐지하자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말에 충실히 따라서 고로쇠축제하고 계곡축제는 폐지를 시켜주셨네요. 들어준 것에 대해서 뭐 감사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보니까 2014년도 지금 이게 본인이 다른 그 전에 5분 발언하던 내용을 다 조사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만은,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봐도 2014년도 예산이 축제 관련해서 총 18억이 나와 있어요. 18억. 근데 2015년도 예산에 22억으로 올려놨어요. 22억으로 이렇게 대폭 4억이나 늘었습니다. 104쪽이에요. 4억이 늘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농산물 대축제 2억 8,600이 빠져있는 금액이에요. 그럼 농산물 대축제 2억 8,600을 더하게 되면 25억 3천이 돼요. 산골영화제 4억을 보태면 또 늘어나죠. 29억이 되죠. 질문 계속해요? 예. 지금 그 당초 공청회나 우리 그 토론회 본 의원의 5분 발언에서 주장했던 축제 구조조정에 굉장히 그 역행하는 축제 개선 방향이다. 어떻게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지금 그 축제 예산이 이제 그 금년도보다 내년도 사업비가 지금 그 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예. 이제 이것은 아마 그 반딧불 뭐 축제에 그다음에 뭐 또 남대천 얼음 축제 다 포함한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사가 지금 그 저희들 보면은 반딧불 축제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뭐 한 2억 정도 금년도에 더 이제 늘은 걸로 이제 예산서상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남대천 얼음 축제도 지금 그 예산서상에는 지금 본예산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축제는 지금 그 읍면 축제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얼음 축제, 반딧불 축제. 아니, 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4쪽 귀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별 설명서 104쪽에 보면 세부 사업 내역에 2014년도 예산이 총계가 18억 2,801만 7천 원으로 돼 있어요. 예.
당해년도 예산은 22억 4,631만 원으로 돼 있고 이 세부 내역을 본의원이 뜯어보면 잘못했어요. 잘못 기재를 했어요, 사실. 그러나 기부수에서 제출한 거니까 이걸 인정한다고 하면 액수도 맞지 않고 농산물 대축제까지 더하고 산골영화제까지 더하면 예산이 대폭 늘었다. 축제 구조조정을 하자고 한 본 취지하고 역행되게 업이 아니고 면축제죠. 면축제를 면민의 날 수준으로 돌리면서 대폭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 전체의 축제 실링은 크게 늘어났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니까 지금 104페이지 자료는요. 2014년도 예산액은 여기 지금 표기할 때 본 예산 기준으로 지금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요것은 그렇습니다. 추경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은 본 예산 개념이잖아요. 지금 이걸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은 본 예산만 한 거고 예. 지금 당해년도 지금 예산안 올린 거는 추경 플러스해서 올려서 많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2014년도 기준의 본 예산 기준이잖아요. 본 예산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액수가 늘은 거 맞잖아요. 액수가 대폭 4억 늘은 거 맞잖아요. 본 예산으로 단순히 비교했을 때 2014년도 본 예산, 네. 그리고 금년도 본 예산에서 그렇게 돼 있죠. 저기 따지면. 예. 네. 예. 그러니까 당초 최종적으로 취지에 축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조조정하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 취지에 지금 반하는 예산이 올라온 거 맞지 않습니까? 그 2014년도 예산 축제 예산을 본 예산 기준으로 따져서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늘었다. 뭐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축제 예산이 이제 지금 현재 2015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제 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니, 이게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이성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2015년도 본 예산 대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14년도 본 예산, 지금 예산 대비 2015년도 본 예산 대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이 자료를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부서에서 만드는 게 본 그렇게 예산 되어 대비를 있지 하면 않습니까? 맞잖아요. 104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면 예. 그냥 인정하신다고 하면 됐어요. 되죠. 이걸 자꾸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럼 예산이 줄은 거 아니잖아요. 늘었잖아요. 본 예산 대비 본 예산. 예. 예. 본 예산 대비 본 예산. 네. 늘었잖아요. 농산물 대축제랑 산골영화제 빼고도 말입니다. 그죠? 예. 그걸 더하면 더 늘어납니다. 차이 갭이 더 커집니다. 우리 이건 조금 한데, 혹시 남원 춘향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남은 춘향제 예산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반딧불 축제를 하기 전에, 이제 20년 전, 남원 춘향제는 지금 한 40년, 50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죠? 50회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라북도에선 가장 대표 축제가 춘향제였어요. 그 춘향제 예산이 지금 10억 전후예요. 10억. 근데 우리 무주 반딧불 축제 예산, 지금 내년 예산 올라온 게 17억 8천이에요. 남원시 인구, 무주군의 인구 대비 역사,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이거 예산 너무 반딧불 축제 예산 과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인가요? 11월 28일 날 뉴스네요. 11월 28일 날 뉴스에 전북 남원시는 행안부가 주관한 2014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남원시는 붕어빵 축제를 탈피한 민간 주도 지리산 눈꽃 축제가 예산을 크게 절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 1위의 영예를 안았다고 설명했다. 남원시는 이 행사를 민간 주도로 전환한 뒤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와 예술인의 눈조각품 재능기부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4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아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축제 이런 뉴스가 한번 보도되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주 188쪽 보면 무주 터미널 전기요금 낸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 안 보셔도 됩니다. 그 터미널에 가보면 정문 그 입구에 보면 관광 안내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예. 관광 안내도가 있고 이제 거기 이제 실내니까 좀 어두우니까 그 안에 이제 형광등으로 이렇게 불을 켜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형광등 제가 한번 불을 탁 켜보니까 반짝반짝반짝 깜빡깜빡하고 한쪽은 새카맣고 막 그래요. 언제쯤이죠? 그걸 저희들이 한번 보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언제쯤 했나요? 제가 그 본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지도. 안 했어요. 지금 아니, 깜깜해요. 대합실 안에 있는 그 저 입구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 그것은 저희들이 네, 제가 한 달쯤 전에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관리하는 스위치를 거 직접 아니거든요. 켜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민생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아 그렇습니까? 예.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안에 있는 그 저 안내. 예, 그러면 관련 부서에 좀 전달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89쪽에 보면 사랑의 다리 시설 유지비 2천만 원 있어요. 그죠? 예. 금년에 또 2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죠. 예. 집행했습니까? 예, 집행했습니다. 아마 금년도 자료에- 예산 집행했습니까? 예. 수리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저 유지 보수에. 근데 그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쓴 겁니까? 본 의원이 어젯밤에 그 추운 날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한참 찾아봤는데 불 안 들어오는데 되게 많던데요. 그 2천만 원 전기 수선 그거 하라고 예산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유지 보수까지 다 포함되는데요. 아마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축제 이제 그 전에 전체 점검해서 이제 그 한번 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청소 개념으로 해서 전체 한번 또 물 청소하면서 했던 경우도 있고. 근데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뭐 다 지금 아마 다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상태에서 많은 전구들이 지금 그 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아니 그 전구가 나간 부분 그게 이제 조그마한 그 뭐 타일 밑에 이제 전구가 하나씩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전구가 나간 부분 또는 어떤 거는 보니까 이렇게 라인 전체가 이제 죽어 있는 경우 있고 네. 호박등은 거의 다 죽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그 반딧불 축제 때 그때 이제 손을 봤다는 말씀이신데 그 이후에 지금 벌써 그렇게 많이 또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 반딧불 축제 때까지 그러고 있겠네, 그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리 집에 형광등 갈듯이 그냥 하나 나가면 하나 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적시적시 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여튼 금년 내에 지금이라도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 1년 예산이 그 사랑의 달이 시설 유지비가 1년에 2천만 원이나 되는데 그 전기가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은 그 예산을 좀 그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또 관리 감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그 사랑의 달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예산이 주어졌으면 그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 있죠? 예.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이 이게 이제 그 10억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서 이렇게 보면 도에서 계속 이제 준다는 건가요? 예. 뭐 10억씩 10년 동안 그럼 예. 100억을 주는 거네요, 총. 예. 이것은 그 무주군의 대표 관광지를 어디로 신청했나요? 이미 신청을 했나요? 예. 해야 되나요? 신청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래서, 예. 어디로 했습니까? 반디랜드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 예. 그러니까 주무 과장께서 보실 때는 무주군의 대표 관광지가 반디랜드다 이래 보신 거네요, 그죠? 대표 관광 명소. 예. 네.
대표 관광 명소가 태- 반디랜드로 보신 거네요. 이제 뭐 제가 봤다기보다 이제 그런 저희들이 뭐 태권도원하고 일대하고 이제 반디랜드 쪽을 저희들이 이제 신청했었는데 그 심사위원 평가위원들이 그 반디랜드 쪽으로 이렇게 원래 처음에 신청할 때 복수로 신청했습니까? 단수로 신청했습니까? 복수로 신청을 했죠. 반디랜드 저기 도청에다가 예. 복수로 반디랜드하고 어디 신청해요? 태권도원. 태권도원요? 예. 뭐 거기가 거기잖아요. 태권도원하고 반디랜드하고. 이게 무주의 아일랜드 테마파크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무주 읍내의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아일랜드 테마파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영동읍이나 또는 뭐 거창읍이라든가 뭐 이렇게 지방에 이제 그 군 단위들 고창읍이라든가 임실 이런 그 군청 소재지 업사무소 있는 곳에 돈을 수십억 수백억 아무리 쏟아 부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할 때 거기가 야 여기 뭐 몇백억 쏟아부은 그 좋은 관광 시설이 있구나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 의식에 박혀 있는 게 있어요. 무주의 대표 하면 어디 여기 딱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닌 곳에다가 무리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의 효율성만 떨어진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어차피 지금 반디랜드가 이제 지정이 됐다면 연간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뭘 할 겁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대표 관광지의 원래 취지가 원래 이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현재 어느 정도 관광 명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즉 기반이 되어 있는 이런 곳을 지금 선정을 해서 그쪽에 새로운 시설보다는 새로운 시설을 물론 보수하고 새로운 시설도 일부 이제 가능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는 이런 곳에 그런 지역에 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면 또는 홍보도 좀 많이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 많이 해서 그 지역을 더더욱 명소화로 굳혀라 이런 취지지 새로운 지역에 개발해서 한 지역을 육성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반디랜드를 충분히 그런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했던 우리 건데 과장께서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이제 우리 무주 같은 경우는 올해 관광 도시에 선정이 돼서 예. 예천 통영시하고 함께 금년 내년까지 무려 5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홍보 위주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관광 도시가 주로 올해 이제 관광도시도 이제 주로 홍보 위주 아닙니까, 그죠? 홍보도 있습니다만 환경 개선하고 시설 개보수도 그게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나 이런 부분도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홍보 부분보다는 많이 포지션이 낮다 이렇게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드릴 말씀이고 그런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하고 관련해서 이제 타 부서에서도 보면 지난 추경 때도 그랬고 이번 본 예산에도 그러고 양떼 목장을 하겠다. 양떼 목장을 하겠다 했을 때 본 의원이 그때 양떼 목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끝 말미에 정하시고 싶으면 반디랜드 쪽에 조그마한 소규모 동물농장을 하나 운영을 하시죠. 이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또 이번 본 예산에도 소규모 동물농장에서 동물농장을 한 2개소에서 하겠다 해갖고 1억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또 산림환경과에서 파충류 체험관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90억짜리 사업 계획서가 올라온 게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부서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예산이 대표관광지 10억이 도에서 해마다 10년 동안 잡힌다면 지금 각 실과에서 올라온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걸 문화관광을 총괄하는 귀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담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관련 부서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파충류 생태 체험관인가요? 그 부분도 지금 그 얘기가 일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반디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시설들도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뭐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접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산림녹지과에서 파충류 생태 체험관을 본 예산에 올린 이후에 이제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 전부터 협의를 했다면 그런 안이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사업계획서가. 글쎄요, 거기서 지금 이 예산을 아마 저희 대표 관광지 육경 사업이 사실상 저희들 크게 대강의 사업들을 가지고 지금 그 선정이 됐는데, 원래 이것이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도의 방침이 시군별로 그 지역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을 해줄 건데, 그때 이제 세부적인 사업이 결정이 되고 사업 시기라든지 각 사업별 규모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아마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다른 해당 부서에서 뭐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무주 아일랜드 그 테마파크 조성 이 부분은 이제 사업 타당성을 떠나서 이 추경 때 이 동일한 내용이 올라와서 지금 그 예산이 추경 때 전액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네. 이걸 지금 레일파크, 담소 생태공원, 그 다음에 한우박목장을 국민여가 캠핑장으로, 그 한우박목장을 국민여가 캠핑장, 그 캠핑장으로 그 단어 하나만 바꿔서 똑같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거는 그 의회를 무시한 행동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무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한번 삭감된 사업들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들이었다는 생각에서 이제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뭐 그렇게 했는데, 앞전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그 저희들이 앞에 설명드린 대로 한번 그 내돌에 대한 종합 그 관광 개발 수립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한번 그 실시를 해보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한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고 싶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우리 그 의회에서 삭감한 모든 용역비라든가 모든 예산이 지금 본 예산에 축산물 유통종합센터 그거 하나 외에는 다 올라왔어요. 다 해보고 싶으신 거죠, 그죠? 집행부에서는. 이건 뭐 물론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따져야 될 일이지만 이제 처음에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그 면생활체육시설 보면 198쪽인가요? 198쪽에 지금 이제 이게 올라온 예산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은 본 의원이 이제 그 전에 그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께서 이제 바뀌시는 바람에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이제 인구 구성을 보면 우리 분안면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분안면이 한 1,500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1,400명 되죠. 네. 네, 1,500이 좀 안 되죠. 우리 그 구촌동 지역이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설천이 4천 한 400명? 구천동 지역이 그 중에서 얼마나 정도 되는 거예요? 무풍면 삼거리를 포함하면 1,800명이 넘습니다. 구촌동 지역이. 근데 거기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구촌동 지역에서 무풍을 가려고 하든지 설천을 오든지 또는 무주읍을 오든지 간에 다 20km 지역이에요.
이게 저 안성을 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만 따로 이렇게 1,800명의 인구가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그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 없는 게이트볼당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복지시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군에서 해놓은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만 해도 지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추우니까 오늘 같은 경우 못하죠. 눈도 쌓여있고, 추운 거는 다음이고, 일단 눈이 쌓여서 못해요. 지붕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게이트볼장을 좀 그 해결책을 찾아서 지붕을 좀 씌워달라. 이런, 뭐 다른 뭐 우리 그 큰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공설운동장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것 좀 하나 지역의 그 체육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지붕 하나 씌워달라고 하는데 전혀 지금 그 기부서에서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실 수는 없을 거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조력받아서 답변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전에 검토를 아마 해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현장 상황하고 뭐 그 토지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그냥 잊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부서에서도 그 문제를 알고 1차 이렇게 검토도 하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어떤 일이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고 관심과 의지가 없으면 풀리질 않죠. 계속해서 핑계만 생기죠, 그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199쪽 보면 무주 군민체육대가 있어요. 무주 군민체육대에 4,500만 원 예산. 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 5천만 원, 아니 금년도죠. 그러니까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왜 0으로 돼 있죠?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본 예산 기준으로 지금 작성이 되기 때문에 예. 추경에 작년에 5천만 원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이 군민체육대회가 이상했어요. 금년도에 분명히 예, 예. 군민체육대회를 했는데 무슨 돈으로 그 행사를 치렀나. 이게 추경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을 잡아서 했는데 본 예산에는 작년에 안 잡고 예. 그걸 금년에는 본 예산에서 500만 원이 줄어든 4,500만 원을 잡았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이해했습니다. 우리 202쪽 보면 무주 반딧불배 전국 탁구대회가 있어요. 예. 2천만 원. 예. 무주 반딧불배 전국 탁구대회 2천만 원이 있고 204쪽에 보면 전국 탁구대회 해서 6천만 원이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둘 다 신규 사업이네요. 그죠? 예. 무주 반딧불배 전국 탁구대회 202쪽에 2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있고 204쪽에 전국 탁구대회가 6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있습니다. 이 행사를 두 개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또 중복으로 잘못 잡힌 거예요? 뭡니까? 아니요, 두 이게? 개가 지금 구상된 두 개가 맞습니다. 하나는 있는 대로 지금 반딧불배 전국 탁구대회로 되어 있고, 이 하나는 연합회장기, 전국 연합회장기 전국 탁구대회입니다. 전국 탁구대회를 두 개씩이나 두 개 1년에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이제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각 종목별로 전국 대회를 좀 이렇게 유치를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 아니 둘 다 신규 사업이라니까요.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이제 각종 대회를 배드민턴이든 배구든 이제 올해 했던 것이 내년에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요것은 지금 두 개로 잡혀 있는 것이 각각의 대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뭐가 좀 잘못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 반딧불배 전국 탁구대회는 신규 사업이 아닌데 지금 2011, 12, 13 계속 좀 개최를 했고 작년도에 지금 이것이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어디 그 자료에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했는데 예, 작년에만 안 했다. 예, 예. 근데 이게 그 선수나 이렇게 이런 분들이 좀 겹치진 않나요? 전국 단위로 하는 거니까 뭐 하나는 프로 대회고 하나는 아마추어 대회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니 둘 다 이거는 탁구는 프로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예, 아마추어 대회죠. 근데 왜 전국 단위의 그 똑같은 종목의 행사를 두 번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권도 활성화 대책을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예산 설명서 403쪽이에요. 사업별 예산 설명서 403쪽에 보면 당해년도 예산이 31억 9천만 원이에요. 그죠? 31억 9천만 원. 2014년도 예산이 이제 42억 8천. 내년도는 다시 대폭 늘어나서 58억으로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내년도가 31억 9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당해년도는 2015년을 말하는 거고 2016년도 계획에는 58억으로 늘어나죠. 2016년도에. 2016년도에 그렇게 2014년도는 42억 8,900만 원에서 2015년도 예산에는 31억 9,3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2016년도 계획에는 58억 1,5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렇게 내년에 대폭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이제 이제 이것은 뭐 정확한 어떤 그런 추정치잖아요. 추정치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뭐가 아마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2017년도에 세계 이제 그 선수권 대회가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그 홍보라든지 이런 아마 그런 것이 지금 저희들이 홍보 활동, 홍보비 이런 것이 아마 좀 그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세계 태권도 네, 선수권 대회를 지금 선수권 우주에서 대회를.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하려고 도회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유치하는데 이제 그 한뭐 예. 한 15억, 20억 이렇게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꼭 그 유치비가 뭐 활동이 15억, 20억이라고 이제 단정지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새로운 그 아마 그 수요가 창출되니까 이렇게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구체적인 그 계획들이 나오면 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9회 우리 그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죠. 예. 208쪽인데요. 이 태권도 문화 엑스포 예산이 지금 5억 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 5억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4억 1천만 원. 그러니까 2014년도 금년도에 4억 1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5억 500만 원. 뭐 대략 한 1억 늘린 그 예산을 더 잡았잖아요. 그죠? 예.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아마 이제 대회가 그 참가자들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참가자 규모를 점점 이 대회가 이제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지난 7월 달에 본의원의 5분 발언 내용 중에 이 태권도 문화 엑스포 대목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거의 이제 연간 총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 거의 8억 정도 됐잖아요. 우리 총예산이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이제 4억이고 예. 진흥재단 뭐 이렇게 다른 기타 등등 해서 총 예산이 한 8억 정도 됐는데 참가 인원이 816명이었어요. 금년도 선수들 참가 인원이 뭐 대략 대충 계산해서 1인당 100만 원씩 들여서 엑스포를 한 겁니다. 그 참가 선수 1인당 그 1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 행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게 그 내년에 이렇게 대폭 또 25%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 이거 한번 그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또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인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무주 국민들이 모두 다 우려하는. 무주군은 지금 시설 적자가 눈땡이처럼 불어나서 시설 유지 관리비 때문에 앞으로 무주군이 어렵게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죠? 예. 예. 근데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또 복지 문제 가지고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복지 예산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 우리 무주군만의 특수한 상황, 태권도 관련해서 태권도원이 있다는 이유로 태권도 관련해서 너무 태권도에 퍼주기가 아닌가. 이 태권도를 우리가 굉장히 좀 엄밀하게 분석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태권도 쪽에서 올라오는 거는 다 해줘야 된다는 식의 생각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권도 퍼주기, 앞으로 이런 우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태권도 대회가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간이 갈수록 각종 대회가 이제 규모화되고 또는 물론 그 중에 어떤 대회는 또 더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무주군에서 이런 각종 태권도 행사들이 지리적 특성상 그리고 이제 태권도원이라는 이런 그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수요가 자꾸 많아지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 부담도 많아지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제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그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태권도도 대회도 각종 태권도 대회도 옥석을 가려서 꼭 필요하고 해야 될 것들 우리 지역에서 유치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찾는데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풍선 이론 아니겠어요, 그죠? 파이는 똑같잖아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한쪽을 많이 쓰게 되면 다른 쪽에 아무래도 소외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주어진 예산에서 우리가 시설 유지비, 복지, 태권도, 이쪽에 다 쓰고 나면 다른 생산을 장려하는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